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매주 저희에게 이제 건강해지는 비결 전해주고 계신데요.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의 날입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전 3주에 대한 운동 조금씩 해보셨나요? 운동은 도는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병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뜨끔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운동 많이들 실천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 천천히 나이 드는 비결을 알려주겠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니까, 이 박사님과 함께하니 정답은 당연히 운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운동이 맞긴 한데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두 가지요. 네, 그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 아. 식사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적절한 수면. 그러니까 잘 먹는 것, 잘 자는 것, 그리고 또 운동. 이겠죠? 이 저속노화라는 게 그럼 말 그대로 천천히 나이 들기 위해서 우리 신체 안팎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모두 다 이제 천천히 늙기를 원하지만 이 관리하는 법이 정말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요소들을 잘 균형 있게 해야 천천히 늙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방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연령을 불문하고 막 빨리 늙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연령대가 분명 다양할 거거든요. 그런데 박사님의 강연을 듣고 누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면 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는 공통되고요. 대신에 운동하고 영양은 나이대별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영양은 아무래도 나이 들면서 단백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운동 역시 나이대별로 조금씩 다른 운동이 조금 더 건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성별에서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성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만 보면 남성들은 대체적으로 심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조금 더 중요하고요. 네, 여성들은 근육량이 몸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보단 근육량이 필요한데 아마 그렇군요. 아나운서님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남녀가 필요한 운동이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하던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운동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그것보다는 이제 또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좀 맞춤 운동도 필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을 듣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건가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장에서 준비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령대별, 성별, 운동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앞서 3주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법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저속 노화를 실천하는 것도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 자꾸 쉬운 길을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 하실 텐데 있나요? 아마 저희 4강을 듣고 나면 그거를 습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와 함께 저속노화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데 또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몹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지체 없이 바로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고속노화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활 습관들이 저속노화와 고속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운동, 식사, 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관리했을 때 건강하게 저속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하면요. 우선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내가 숨이 조금 찬 상태를 말하고요. 걷거나 가볍게 달리거나 수영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숨이 차야 합니다. 그래야 유산소 운동에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숨이 차지 않는다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아주 미비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근력 운동입니다. 보통 근력 운동하면 팔, 허벅지,
몸통 이런 곳에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의 근육통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근력 운동을 잘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에 관련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 가지 비타민류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식단들을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공부와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어떤 비율로 먹을 것인지 또는 어떤 순서로 먹을 것인지를 학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젯밤에 몇 번 깨고 주무셨나요? 또는 충분하게 수면은 하셨나요? 잠이 들길 어려워하시나요? 또는 잠에서 자꾸 깨시나요? 이렇게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이 우리 건강에 지대한 효과를 미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자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것이 저속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수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적당한 수면은 8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7에서 8시간이니까요. 물론 태아라든지 어린아이들은 10시간, 12시간, 14시간까지도 수면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근육의 양이 극도로 부족해지는 근감소증이 생기면 이것은 바로 수면의 질에 저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량 감소로 인한 수면의 질 하락이 계속해서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수면의 질을 나쁘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연구에서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또는 수면의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이 수면의 질이 얕거나 잠을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면 혹시 근육량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는데요. 통합적인 근육과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하고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다시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세 가지의 요소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백질만 드시거나 입맛은 없고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니 단백질 섭취는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하는 것은 충분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거꾸로 식사법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음식이 섭취가 됐을 때 당으로 바뀌는 순서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탄수화물류 섭취를 하게 되면 대략 30분에서 1시간 안에 혈당으로 다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놀라겠죠. 우리 몸에 혈당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으니까요. 그래서 당 스파이크가 생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탄수화물보다 느리게 혈당으로 전환됩니다. 보통은 2-3시간에서 6-7시간까지 걸리게 되니까요. 아주 천천히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지방인데요. 이 지방은 거의 탄수화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대략 1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요. 야채와 채소를 먼저 섭취하고요. 그리고 혈당에 자극을 주지 않는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도 탄수화물 먼저 식사한 사람보다는 거꾸로 식사법으로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이 조금 더 건강해집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렇지만 탄수화물은 입맛을 당기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먹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한번 식사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발 균형 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쪽 발로 쓴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손을 올려주시고요. 무릎을 이렇게 90도 정도 들어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발에 힘을 꽉 주고 계시는 거고요. 만약에 눈을 뜨고 한다면 대략 30초 이상은 쓰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게요. 그렇죠. 저랑 30초 합니다. 지금 제 발바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움직임은 균형을 잡기 위한 조율입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뜻이고요. 조금만 더 서볼게요. 지금 저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데요. 30초를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30초를 넘어가면 1분까지 아주 좋고요. 1분이 넘어가면 그때는 눈을 감고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운동 강도를 올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을 딛고 보지 말고 저랑 따라해 보세요. 일어서시고요. 자, 차렷 상태에서 허리 손 그리고 왼발 들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30초만 견딥니다. 보이나요? 제발 일부러가 아니고 저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신경과 근육이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조금만 더. 네, 좋아요. 네, 10초만 더 서볼게요. 네네. 좋습니다. 그대로. 네. 발바닥을 꽉 눌러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 1분까지 연습을 하시고 1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눈을 감고 하시는데요. 눈을 감고 시간은 15초 서시면 아마 우리나라 상위 1%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낙상 예방을 위한 균형 잡기 운동을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 또는 TV 볼 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아주 평형성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을 확신합니다. 노화의 시계를 멈추는 법, 저속 노화 운동의 정의를 내립니다. 저속 노화란 신체 생물학적 노화의 속도를 지연하는 것입니다. 운동, 생활 습관, 그것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요. 목표는 건강하게입니다. 그냥 오래 살기가 아니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운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세포 수준의 노화 지연 도구가 텔로미어라고 하는 길이를 유지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노화가 발달되게 되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신체 나이가 젊게 유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포 노화 속도를 감소하고 염증을 억제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운동 속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의 5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속노화 운동 5가지 핵심 요소에 균형 잡힌 조화가 최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형성입니다. 낙상 예방과 자세를 안정화시켜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 주는 능력이 있죠. 세 번째는 근력이라고 해서 근육의 양을 말합니다. 근육량을 보존하고 대사를 유지시켜 줍니다. 네 번째는 심폐지구력입니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지구력을 향상하는데요. 이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그리고 뇌의 건강까지도 책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민첩성인데요.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을 때 발을 빠르게 움직여서 균형을 잡는 이러한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낙상 예방에 가장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움직이지 않고 동적 상황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고요. 아마 전정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럽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기능이 저하되면 균형성을 잃게 됩니다. 또는 시각의 기능이 떨어져도, 시력이 떨어져도 평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 감각체의 기능 저하는요, 내가 섰을 때 균형이 왼발에 있는지 오른발에 있는지에 인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증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균형 능력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연간 낙상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년인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나에게 곧 다가올 위험이다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낙상은 노인 주요 사망 요인의 첫 번째입니다. 낙상의 연쇄 위험을 보면은요, 우선 가장 위험한 건 고관절의 골절입니다. 수술 및 장기 입원으로 아마도 움직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뇌진탕과 두부 손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낙상의 공포증에 의해서 활동량을 감소하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짚는다든지 난간을 잡는다든지 이러면서 무서워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근육을 감소시키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고립과 우울증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거나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립되고 그 고립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성 훈련은 낙상 위험의 최대 40%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집에서 간단하게 균형 훈련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하체 근력 운동 스쿼트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똑같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자, 의자를 하나 마련해 주시고요. 그대로 의자에 앉습니다. 엉덩이는 의자의 한 앞쪽에 한 절반 정도에 걸터 앉아 주시고요. 양발은 내 골반보다 조금 넓게 어깨 넓이 정도 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손은 어깨 위에 올려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상체를 살짝 앞으로 숙이게 되면 발바닥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발바닥에 힘이 완전히 들어온 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이렇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자, 앉을 때 의자에 완전히 앉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허벅지와 엉덩이 조여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저와 10개 하실 거니까 그대로 따라 하세요. 살짝 엉덩이가 닿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후 조여주시고 다시 천천히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셔야 됩니다.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 무릎이 불편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쭉.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무릎이 안으로 모이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살짝 벌린다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엉덩이 살짝 닫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4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앉아서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으면 일어나면서 허벅지 엉덩이 힘 꽉. 자, 3개만 더 하실게요.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면 그 힘으로 그대로 다시 일어납니다. 자, 다 왔습니다. 2개만 더 할게요. 천천히 상체에 힘 주시고 엉덩이 닫고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엉덩이 살짝 닫고 10초만. 10, 9 견디세요. 8, 7, 6, 5, 4, 3, 2 허벅지 엉덩이 1 그대로 일어나서 허벅지 엉덩이. 좋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스쿼트 운동은 일반적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운동이기 때문에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엉덩이를 뒤쪽으로 빼서 운동을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쉽다면 내려간 상태에서 조금 시간을 더 지체하면 운동 강도는 올라갑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성 강화는 노년의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나이 들어서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을 아마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형성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단순 운동을 넘어서 핵심 활동으로 해야 하고요. 노년기 독립생활의 기반을 형성해야 됩니다. 평형성을 강화하는 운동으로는요. 양손을 허리에 얹고 한 발을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또는 한 발에 30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태극권 같은 기공 이런 동작들이 내 몸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하고 균형을 잡게 하는 이런 동작들이 느린 동작을 중심으로 균형 감각을 향상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동작을 따라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흔들리는 보드 위에서 서핑을 하듯이 이렇게 균형을 잡는 동작들, 만약에 보드가 없다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들어도 균형이 잡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들면 발가락 10개로 균형을 잡아서 계속 내 몸을 앞으로, 뒤로, 그다음에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뒤꿈치가 들려있기 때문에 발이 계속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동작들이 균형 잡는 데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엔 일자 보행 훈련이라고 해서요. 보도블록 같은 데 있으면 양발을 겹쳐서 걷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걷게 되면 좌우에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정성은 있게 되는데요. 이런 동작들이 균형을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다음은 유연성 운동입니다. 유연성은 관절 가동 범위와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연성의 역할은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시켜주고요. 나이가 들어도 콜라겐 섬유의 경직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탄성을 감소시켜줘서 유연성 저하를 막아줍니다. 근육의 긴장 및 경화, 딱딱해지는 것을 완화해주고요. 만성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교정하거나 척추 건강을 유지하고 부상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유연성 운동이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 될 겁니다. 그럼 효과적인 유연성 훈련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첫 번째는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정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거죠. 양쪽 어깨를 팔꿈치를 걸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멈추지 않은 채 어깨의 뒤쪽을 스트레칭하죠. 이렇게 해서 20에서 30초 정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유연성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런 운동을 정적 스트레칭이라고 하고요. 동적 스트레칭은 운동 전에 준비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기도 하고요. 움직임 기반 스트레칭이라 이런 동작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등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신에 이런 정적 스트레칭은 운동 강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좋고요. 혹시라도 스포츠를 하는 분들이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 요가나 필라테스류의 호흡 연계를 통한 전신 훈련인데요. 유연성을 향상하고 안정성을 만들어내면서 심신에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아마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움직임의 엔진이라고 하는 근력입니다. 근력. 여러분은 근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근력 유지가 노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요, 아주 큽니다.
40세 이후부터 연 1%씩 근육이 감소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이 되죠. 여러분이 근육이 빠진다는 건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에 40세 분이 60대가 됐다. 그러면 근육량이 20%가 감소한 거니까요. 엄청난 감소입니다. 그래서 오르던 계단이 불편해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이 근육의 감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골밀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기초대사량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혈당을 조절하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근육은 필수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근육의 크기가 뇌의 용적과 동일하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근육이 없는 분들은 골밀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자꾸 찐다는 것은 근육량이 적다는 뜻하고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혈당이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 역시 근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 지연을 시켜야 하고요. 이렇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야 움직임의 엔진인 근력을 유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랑 슬로우 조깅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이 지면에 닿는 순서가 발끝이 먼저 닿고 발바닥이 닿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하나, 둘,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하나, 둘. 이렇게 되면 오른발은 딛고 왼발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 둘. 그렇죠. 좋습니다. 그대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게 기본 동작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발이 디뎌질 때 골반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엉덩이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흔들리면서 척추에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골반 위쪽, 상체는 그대로 고정한 채,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정한 채 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발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가슴 완전히 펴주시고요. 팔은 약간 뒤쪽으로. 그래서 슬로우 조깅은 발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빠른 거거든요. 멈추지 말고 하세요. 그래서 계속 빠른 상태에서 움직여서 제 속도랑 한번 맞춰 보실게요. 이렇게 해서 빨라지면 달리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집에서 소리 안 나실 거예요. 골반, 네, 골반은 수평을 유지하고 발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상하죠? 네, 펴서 그대로. 배꼽 위만 보면 이 사람 안 움직이나? 이런 느낌이 될 정도로 네, 움직이셔야 돼요. 위에만 보면. 그리고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골반은 수평으로 맞춰주고. 자, 그대로. 네, 10초만 더 하실게요. 하나, 더. 팔꿈치는 앞이 아니고 뒤로. 제 몸 쭉 일자로 서 있죠? 팔꿈치 뒤로. 하나, 둘. 네. 숨이 찹니다. 시간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1분, 2분, 3분 하면서 TV 보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심폐지구력도 좋아지면서 종아리와 하체 근력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시다가 집이 좁다 생각이 드시면 공원에 나가서 가볍게 뛰어보시면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도움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슬로우 조깅을 몇 달 해서 너무 쉽다. 그러면 그때는 러닝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80세, 90세에도 러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걷기, 슬로우 조깅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심폐지구력은 좋으신가요? 이 심폐지구력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심폐지구력은 심장, 폐, 혈관,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입니다. 운동 중에 근육이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고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60대가 되어도 70대가 되어도 마라톤을 5km, 10km 하는 분은 30대보다 혈관과 심장, 폐가 젊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심혈관계 질환 위험 요소를 35% 감소시킨다고 하니까요.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위험을 5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예방 가능한 만성 질환을 살펴보면요. 고혈압,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제2형 당뇨병, 그리고 대사증후군, 일부 암, 대장암이나 유방암들이 지구력과 심폐지구력과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또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있는 분에게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유산소 운동을 처방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우울감이 있거나 또는 불안하다면 유산소 운동을 꼭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하면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주당 150분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75분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운동은 걷기, 러닝, 수영, 자전거, 댄스도 포함됩니다. 나는 운동보다는 댄스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댄스를 하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빠른 반응, 민첩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나이 드신 분들은 속도가 느립니다. 이것을 민첩성이라고 하거든요. 빠르게 방향을 전환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내가 신속하게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노화는 신경 전달 속도가 저하돼서 민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향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경근의 연결을 강화하게 되고요. 자극 반응 시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끄러운 바닥에 대응하는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협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눈, 손, 발의 협응 능력이 좋아지죠. 젊었을 때 날아오는 공을 잘 잡았었는데 지금은 젓가락을 자꾸 놓치거나 물건을 자꾸 놓치는 일들이 이런 협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동작의 정확성이 향상되어야 하고요. 동작의 효율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운전하는 것 역시도 이런 민첩성과 밀접한 기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계단 오르기에서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게 협응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인지와 운동을 연결하면 우리 뇌가 근육에 명령합니다. 자, 이 물건을 잡아줘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가서 이렇게 잡죠. 나이 드신 분들, 80세 이상이 넘어간 분들 중에 숟가락하고 젓가락질 할 때 손이 많이 떨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뇌에서 떨리라고 한 것보다는 통제가 되지 않아서 손 자체가 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지와 운동의 연결이 부조화가 생긴 원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 기능이 향상되어야 민첩성이 향상되게 됩니다. 5대 요소의 시너지를 살펴보면 맞춤형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5대 운동 요소는 독립적으로 해야 하고요. 통합 실천 시 시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과 평형성 운동을 기본으로 하고요. 화요일과 금요일은 심폐지구력 운동,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민첩성 운동들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과 토요일은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폼롤러를 하는 동작들을 해주시고요. 일요일은 능동적으로 휴식하고 가볍게 산책, 명상, 호흡 훈련 등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설계의 원칙은 점진적 과부하, 개인 맞춤화, 그 다음에 일관성, 저속노화 운동 프로그램의 3대 핵심 원칙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운동입니다. 민첩성 운동이고요. 민첩해야 젊어집니다. 반대로 젊은 사람은 또 민첩합니다.
자, 허리를 살짝 숙여주시고요. 뒤꿈치 살짝 들어주시고 그냥 보지 마시고 따라하세요. 발을 살짝 이렇게 달리기 하듯이. 네,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나갔다가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왼발 하나, 둘, 셋, 따라하세요. 넷, 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여섯, 뒤꿈치 들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준비 운동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최대한 빠르게 오른발 10번, 왼발 10번 해서 4강의 운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제가 지금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요. 들리시나요? 숨이 찹니다. 그리고 지금 허벅지랑 종아리가 빡빡해졌습니다. 이 민첩성 운동이 좋은 점은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심폐지구력 운동과 근력 운동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운동으로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 빨라짐은 젊음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공원에서 가족들과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면 젊음을 되찾는 아주 좋은 운동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속노화 운동을 통한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속노화 운동은 체력 향상을 넘어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 설계의 종합 접근법이죠. 여러분들이 70세, 80세, 90세가 되어도 스스로 마트에 가고 스스로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의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의 건강 수명 또는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저속노화는 선택이 아닌 현명한 삶의 전략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왜 이렇게 며칠을 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몇 번의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요, 너무 지나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나는 3시간 운동을 할 거고 한 달에 10kg를 감량할 거고 너무 버겁습니다. 운동은 이렇게 지나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딱 하나의 운동, 스트레칭 한 가지, 근력 운동 한 가지, 또는 균형 잡는 운동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그 운동이 내 몸에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스며들듯 천천히 하시는 겁니다. 많이 안 걸립니다. 생각보다. 3개월에서 5개월이면 내 몸에 완전하게 들어옵니다.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신다면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해보시면 아마 3개월, 5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의 부족입니다. 아무래도 운동을 하루에 몇 시간 하고 그 다음 날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니 운동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주 가벼운 운동 하나를 매일 해주는 거죠. 30초 운동도 좋습니다. 나는 하루에 30초만 운동할 거야. 할 수 있죠? 그러면 30초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또 30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3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5분이 되고 5분이 10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즐거움의 부족은요, 우리가 운동하면 엘리트 선수의 운동을 생각합니다. 엄청난 무게를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를 한다면 죽기 살기 달려야 할 것 같은데요. 운동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선수 역시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주 가벼운 무게를 들었을 거고요. 그냥 걷는 거 정도로 운동을 시작했을 겁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즐겁게 운동하려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운동이 될 듯 말 듯한 아주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지루한 것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것이죠. 유산소하면 달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자전거만 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하면 오늘은 걷고 내일은 슬로우 조깅을 하고 그 다음은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자전거를 한번 타보고 맨손 운동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하지 않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작심삼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나친 목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2번째는 조금이라도 일관되게 운동을 합니다. 3번째는 고통스러운 운동이 아닌 즐거운 운동을 찾습니다. 4번째는 운동을 변화를 주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 작심삼일을 벗어나서 건강하게 운동을 계속하는 삶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4강의 운동을 조금씩 해보셨을 텐데요. 운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스트레칭 하나, 코어 운동 하나, 아니면 가벼운 근력 운동 하나를 매일매일 반복하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을 통해서 무슨 요일에 어떤 운동을 할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운동이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반대로 운동은 우리 몸을 해치게 됩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저속 노화를 이루는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